네,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첫 사례, 첫 시작은 바로 신천지였다라고 이제 당국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다른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일 기자. 지금 이 송하진 전북지사가 과거에 신천지 교회에 참석을 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송하진 전북지사가요, 이 전주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08년 12월에 이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하진 시장이 지금 신천지 교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송 지사 측은 일정 때문에 근처에 갔다가 우연히 들렀고 나도 신천지 속임수에 당했다 이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신천지 측에서는 당시에 이제 송 시장 측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 신천지 전주교회를 격려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고 그곳이 신천지 교회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송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신천지 측하고 참 대립각을 세우면서 방역에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이번 일로 자칫 이런 노력이 덮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북 CBS가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윤 의원님 지난번에 이제 권영진 대구시장도 신천지와 관련설이 터졌고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넘어간 일이 있는데 유력 정치인들 또 이 관료들이 신천지 연관 움직임은 늘 사람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인가 봐요. 그렇죠. 신천지가 그 포섭을 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고위 인사 접촉이잖아요. 정치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 총리 때도 총리하고 상관없이 그 비서실장한테 접촉해가지고 다 얘기 총리하고 됐으니까 만날 시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접촉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그 유력 인사 한 분도 아슬아슬했던 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그 사회 봉사 단체라면서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어디 행사에 좀 참석해 줘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생각이 이상해서 좀 자기가 안 갔는데 그게 보니까 신천지 그 유력 그 모임이었대요. 거기 갔으면 그 사진 찍혀가지고 완전히 망신당할 뻔했다 이러는데 과거에 신천지 포섭 전략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송하진 지사같이 이렇게 사진이 좀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너무 신천지라고 매도할 건 아니라고 봐요. 신천지 포섭 전략에 어떻게 보면은 이용당한 측면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에 그걸 뚜렷이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겠다. 유력 인사들을 통한 그 접촉, 포섭 이런 거에 자칫하면은 그 이름이 얼굴이 좀 팔리고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측의 이 독특한 전도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활동이 참 많아요.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층에게 접근해서 머리도 깎아주고 이것저것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하니까 관내에 있는 정치인이나 아니면 지자체장은 당연히 봉사활동 잘하는 교회 측에 감사 인사를 갈 수도 있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게 또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군요. 그러니까 신천지 측이 정체를 숨긴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신천지를 내걸지 않은 상태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봉사단체가 열심히 활동하는데 좋은 생각으로 가서 격려를 자연스럽게 해주게 되는 것이고 보통 또 그러면 또 이 단체 측에서는 그렇게 온 정치인들을 어떻게든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자기들의 위세를 과시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은 신천지다, 같은 집단일 것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동시에 또 정치인 측에서도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게끔 좀 더 주의 있게 살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지금 송하진 전북지사가 있는 이제 전라북도는 아예 관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혹시 주변에 신천지 교인 알고 있으면 연락해달라.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을 도내에서 다 찾아내려고 아마 송하진 지사는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하면서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긴급 재난 문자 형태로. 그래서 이제 알고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을 달라 그러면서 주변에 신천지 교인 있으면 그렇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신천지 신도들이 우리가 간첩이냐 그러면서 우리를 왜 색출하려고 하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항의 전화가 막 빗발치고 했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송 지사가 신천지 교인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건 좀 도가 지나친가요? 그렇죠.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서 신천지 교인 알고 있으면 연락해라. 그건 신천지도 아무리 좀 이단이고 사교 취급은 받지만 그래도 종교는 종교라고 하니까 긴급 재난 문자로 한 거는 조금 심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신천지가 그만큼 또 우리 위기 조성한 거는 맞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의 56%가 신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그만큼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신천지에 대응하는 거는 그거는 옳다고 봅니다.
참 이게 잘못하면 종교의 탄압으로 보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방역 또 이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라고 하는 독특한 이 종교 집단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천지 집단 감염의 첫 번째가 바로 이 31번 환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31번 환자 전에 이미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게 신천지 교인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예. 이 31번 확진자보다 발병일이 앞서는 환자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대구의 첫 확진자잖아요. 31번 예. 환자가. 이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이제 2월 27일이었고요. 예. 발병일이 이제 2월 7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에 앞서서 1월 29일하고 2월 1일에 2명의 환자가 폐렴으로 입원한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럼 그 폐렴 환자가 신천지 교인인지 아닌지는 확인 안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 이 31번 환자가 이들에게 감염이 된 건지 그리고 신천지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게 이제 중대본의 얘기입니다. 만약 31번 환자가 아니라 그에 앞서서 다른 환자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환자가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고 하면 신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과하게 지금 그러면 그동안 비판과 이런 여러 가지 눈살을 찌푸려왔던 건가요? 일단 뭐 이거를 뭐 추측해서 지금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만요. 예. 어쨌든 이 31번 환자가 슈퍼 전파자가 아니고 이전의 사람이 슈퍼 전파자였다라고 한다면 예. 그에 대한 역학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관계인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또 신천지 교인이었다 이러면 얘기는 또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31번 환자에 앞서서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됐던 최초 슈퍼 전파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 방역 당국이 그 역학 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 대구교회 쪽에서요, 그동안에 이제 명단을 제출하고,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이제 수차례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강제로 이제 명단까지 압수했고 또 PC를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으로 이걸 다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이른바 위장 교인이 더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시가 예. 지난 17일에 2차 행정조사를 하면서 위장교회 신도 명단을 제출하라 이렇게 신천지 교회 측에다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이틀 뒤에 위장교회 2곳의 교인 명단을 제출을 한 거예요. 예. 이 명단을 보면 교인 47명의 이름하고 생년월일, 연락처 이런 것이 담겼는데 예. 이게 이제 코로나19 사태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이제 47명이 새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역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셈인데 그런데 이들 중에 일부는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면서 예. 방역 당국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특히 이제 대구시 쪽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근데 여기서 명단을 감추면 알아낼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신천지에 우선 일차적인 책임이 있죠. 예. 전적으로 좀 빨리 좀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미입교 신도로서 47명을 숨겼잖아요. 예. 이게 슈퍼 전파자가 한 명이 수천 명으로 지금 늘어났는데 예. 47명이라는 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곳곳에 교회라는 간판으로 안 걸고 예. 다른 마음 상담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변칙된 이름으로 지금도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른바 위장교회. 위장교회. 그러니까 대구시를 비롯해서 정부에서도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예.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3월 초에도 그 한마음 아파트가 그 아파트에 142명 중에 46명의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대구시에서도 좀 한 발 좀 늦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파트가 통째로 봉쇄되기까지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코로나19가 전체 확진자가 8,961명 중에서 56%가 신천지예요. 아직 뭐 서울이나 경기도에도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주요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아직 신천지 그 신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져서 조금 안심을 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좀 바짝 조여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